이런 어떤 엄청난 피해들을 보고 이제 경악한 이제 조사단은 이런 어떤 전쟁 범죄에 대한 어떤 참상을 알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른 이제 끝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이제 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에 냉전의 마녀들 소개를 맡은 양성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크게 6가지 정도가 있고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자 및 책 소개를 할 텐데요. 이제 도서명은 냉전의 마녀들이 되겠고요. 이제 출간일이 2021년 4월이죠. 올해 4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1951년도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죠. 그때 이제 국제여성연맹이라는 단체에서 북녘땅을 방문을 해서 그때 그 북녘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고 듣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저자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교수님으로서 지금 이제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십니다. 이제 책의 제재와 이제 전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민주여성연맹이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체는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제 낯선 단체인데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194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냉전 시기에 활발히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원래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셨지만 고지고대로 이제 책에다 쓰면은 상당히 재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 중에서 영국 출신의 조사위원인 모니카 펠턴이라는 사람을 한 명을 이제 주인공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니카 펠턴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태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여성 문제에도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북녘땅의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북녘땅에 이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여정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펠턴의 개인 기록물이나 아니면 다른 조사위원들의 개인 기록물, 연설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교차 검증을 하고요. 그러면서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묘사나 대화는 당대 1차 자료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인 서술 방식을 최대한 자제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상당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책 같이 보면 1951년도 어느 날 한국 전쟁이 한창인 북녘에서 한 호소문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북녘 땅에 살고 있던 여성들의 명의로 이제 발표된 호소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끔찍한 참상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탄, 유지탄이 이제 북녘 땅에 많이 이제 투하가 되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마을 어떤 논 뭐 이런 것들 다 할 것 없이 촌락들이 다 폐허로 변했다. 그러면서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참상을 이제 와서 진짜 이게 좀 국제사회에서 도와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창 전쟁 중인 나라에서 거기다가 민간인이 호소를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펠턴은 국제민주여성연맹의 이름으로 이제 조사단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때 펠턴 말고도 이제 다른 많은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조사위원들을 꾸리고 이제 북녘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만한 거는 국제민주여성연맹이란 단체는 그러면 당시에 그 공산주의였던 사상, 어떤 그런 거에 경도된 단체가 아닌가라는 어떤 의견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조사단 모두가 당시 이제 사회주의를 신봉해서 어떤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냥 확인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조사위원회 당시 인적 구성들을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위원들은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들에서 고루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국제여성연맹이라는 단체는 사실 이제 1951년 북한 지역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제 설립 초기부터 이미 다른 나라들의 어떤 여성 문제와 관련돼서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국제연맹의 핵심 리더들 중에는 실제로 공산주의 활동과 무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영국 출신의 모니카 펠턴은 보수주의적이고 자유를 신봉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덴마크 출신의 카테 플레론 또는 이다 바크민 등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수주의자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들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북녘 땅에서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가서 본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대의 미군 전투기가 날아와서 이제 소위탄을 투하를 하게 되고요. 수십 발도 아니고 수백 발, 그것도 몇 날 며칠에 거쳐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다 폭격을 해버리니까 이 신의주라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이제 대점이가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더 끔찍한 이제 어떤 사실은 바로 이제 기총소사가 이제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요. 기총소사는 당시 이제 그 북녘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하기를 소위탄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이제 불이 붙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불을 끄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그런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중 사격을 해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제 신의주를 떠나서 이제 북녘 땅을 더 깊숙이 이제 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또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위원들은 자신들이 지나간 소도시들과 촌락들이 거의 파괴된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파괴된 촌락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 도착했을 때 사실 이제 평양 자체도 상당히 이제 대공습을 받아서 이미 잿더미 쑥대밭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이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어떤 현장들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악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집단 학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안악이라는 지역은 이미 이제 폭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시체가 되니까 이제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 시체들 매장을 해놨었는데 조사위원들이 가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파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사진에 보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시체고요. 시체를 보면 신원 확인이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라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시 성폭력에 관한 증언들도 이제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국제영화행조사위원들이 평양이나 아니면 신천이나 강원도 문천군 뭐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미군이 이제 유각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강간을 한다거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자가 이제 책에다가 그런 과정들을 상당히 이제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차마 이게 발표할 때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상당히 이제 끔찍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보다 이제 70년 전인데 70년 전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규범이 없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이미 전쟁에 관해서 관습적인 또는 국제적인 규범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도 안 든 어떤 민간인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공습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 밑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표한 이제 한국 전쟁 인명 피해를 이제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 이제 북측의 피해를 보면 민간인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피해들을 보고 이제 경악한 이제 조사단은 이거를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 정말 알려서 이런 어떤 전쟁 범죄에 대한 어떤 참상을 알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른 이제 끝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이제 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하게 되죠. 보고서 제목도 이제 상당히 간단합니다. We accuse. 우리는 고발한다라는 보고서가 되는데요. 이 보고서가 이제 출간은 됐지만 이후에 이들이 겪게 되는 운명은 또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발간이 됐지만 금방 또 묻혀버리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데에는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감히 이제 미국을 가해자로 지목했냐 그런 인식에서 국제연맹 자체를 이 소련과 공산당의 꼭두각시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이제 씌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연맹의 일원이면서 당시 이제 조사단으로 이제 참여했던 여성들 한 명 한 명 어떤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상당한 어떤 박해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이제 펠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개발공사 총재였지만 거기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반역자도 지키고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영국을 떠나서 제3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서독 출신의 릴리 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 어떤 진실과 참상을 이제 대중들에게 알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렸는데 그걸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책을 좀 읽으면서
사실 이런 북측에서 있었던 엄청난 피해 사실 이런 것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런 것이 국제사회 어떤 보고서로까지 이제 등장했었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이제 조사가 밀접하게 이제 됐었다는 건데 그런 사실들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을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이제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한반도의 어떤 역대 정권들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정전협정을 맺은 뒤에도 방공을 국시로 삼아서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남측이든 북측이든 미군에 의한 전쟁 피해 아니면 민간의 학살 피해 어떤 그런 규명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이제 아예 묵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겠구나. 박정희 정권 또한 통일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방공을 빌미로 짓밟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들을 내지 못하게 만든 어떤 구조들이 이제 깊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벌써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당시의 어떤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이 세상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고 기억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 희석되어 간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떠올라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 상당히 안타깝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책에서 원래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 국제연맹이라는 사람들은 이 전쟁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전쟁에 어떤 와서 국력의 참상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그때 이제 봤던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짓이 없었다. 반박하지 않고 그런 박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전쟁 우리 당사자인 우리는 이런 전쟁 범죄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희석돼가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 독서 활동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으로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뉴스타파에서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 전쟁 초토화 폭격. 그러니까 이거는 북측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받기는 이제 힘드니까 남쪽에서도 실제로 이제 미 공군의 어떤 그런 공습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남쪽에서도 이제 증언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 실제로 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라는 것들이 진상 규명이 전혀 이제 되지 않고 있다. 네, 피해자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는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생각해 보는 활동들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활동은 이 냉전의 마녀들에 나왔던 사례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등산 아니면 피카소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비슷한 점을 좀 찾아보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수행평가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예시를 좀 삼아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제연맹이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발췌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연맹에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제시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게 대응한 이유를 유추해보는 어떤 활동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피카소 사례는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상당히 또 이렇게 흥미로웠는데 이 피카소가 상당히 유명한 화가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의 학살, 코리아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 또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사는 올해의 기사인데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피카소 작품,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학살이 이제 전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피카소의 작품이 왜 지금까지는 전시되지 못했나? 라고 했을 때 이 작품 자체가 어떤 한국 전쟁에서의 어떤 학살, 북한 지역의 신천에서 있었던 학살을 배경으로 이제 지었던 작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지가 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피카소가 한때 이제 공산당 당원이었다. 이런 사실도 이제 더 연관이 되어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아예 피카소라는 말 자체를 이제 못 쓰게 해서 피카소라는 기업이 망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보면 우픈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시문 두 개를 보고 피카소가 그린 이 그림이 국내에 전시되지 못한 이유 생각해보고
그리고 두 가지 어떤 사례를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는 것들, 그런 활동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제 책 끝에서 다시금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지, 그 수행 방식이 왜 그토록 잔인한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책을 좀 보고 학생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때 조금 이제 전쟁의 상처를 딛고 평화 그리고 이제 통일 그런 것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